오늘 동서미래포럼 광주 행사에 멀리 대구에서 우리 여행웅 5.18 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 지역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원거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정치 일선에 있었을 때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저를 돌봐주시고 가진 지혜와 용기를 주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단상에서나마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지만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주셨던, 또 성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여러분들께 항상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든 제가 힘단 데까지 양심과 공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동안의 감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서미래포럼의 탄생에 조금 역할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동서미래포럼의 실질적인 직함은 없고 명예회장 정도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국력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체도 없고 마음만 한순간 바꿔먹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영원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은 접촉과 소통의 벽이 너무 높고 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이념과 또 정당의 문제 때문에 선거가 한번 끝나게 되면 더 갈등은 심화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뼈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애국을 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세대라는 평가를 좀 받아볼 길은 없겠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함께 일하자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미래포럼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적인 행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순수한 시민운동으로서 특히나 애국을 하고 지방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계시는 영남의 주민, 호남의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함께하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그동안 몇 번의 행사를 거쳐서 오늘 성대한 광주 행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광주 행사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 우리 한경로 임진석 상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특강입니다만은 학술적인 대회에서 학술이나 또는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화를 중심으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동서 화합과 포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2월 25일부터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아서 김대중 정부의 법무비서관,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과 인사수석 비서관을 합해놓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내정 발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대통령 하신 말씀이 영남 정권 하에서 호남인들이 많은 차별과 소외를 당했다고 불평이 많았는데 박주선이는 어떻게 해서 그 검찰의 요직을 두루 섭렵을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고
독백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정부 각 기관은 원칙과 기준을 숭상하고 정의를 세우는 목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다루는 검찰이나 사법부는 그 다른 부서보다도 상대적으로 정의관념과 원칙과 기준을 수호하려는 관념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인사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맞아요. 꼭 박수선이가 영남 정권 하에서 영호남 소외와 차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50년 만에 정권이 바꿔진 이 정부에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지역이나 학연이나 등등의 사적인 요소는 전부 배제를 하고 오로지 능력과 자질과 국가관을 가지고 인사를 해달라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1년 9개월 동안 통치 인사를 보좌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 때문에 또 평소에 제 지론 때문에 영호남 갈등을 인사를 통해서나마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지역차별에 입각한 그런 편견에 의한 인사는 정말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DJ 정부 시절에는 인사와 관련된 비판이나 비난이 다른 여느 정부보다도 높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노태우 정부 탄생 직후에 동서화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에게 당시 박철원 특보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 3당 합당을 하는데 호남을 대표하는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영호남 갈등은 해소할 수가 있겠는데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하고 그 대상이 군사 쿠데타 정권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군사 쿠데타 세력들과 지역감정 해소만을 목표로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나를 지지했던 전국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동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정체성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3당 합당은 YSJP 노태우 정당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 그 3당 합당이 이루어졌더라면 영호남 갈등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상 저는 지금부터 본인은 지금부터 영호남 지역 감정을 없애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9년 2월 달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과의 대화를 공영방송에서 실제 라이브로 중계를 했었는데 어느 대학생이 지금 대통령께서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시고 싶습니까? 3가지만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첫째는 나는 내 마누라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마누라랑 가야 되고, 3가지 말을 하러 간다면 첫째로 IMF 상황에서 매일 부도가 나는 그런 국난의 상황 속에서의 실업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와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3가지를 가지고 무인도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이 3가지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저한테 하시면서 인사 문제에서뿐만이 아니고 공사석을 떠나서 영호남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라 하시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영남 출신 김종건 실장을
내가 선임한 것은 그 배경이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여기 영암 한평 보궐선거를 할 때 평민당 총재 시절에 지역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한번 해보자. 옛날 자유당 정부 때는 호남 사람이 대구에 가서 무수히 당선이 되고, 또 영남 분이 호남에 와서도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토양 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거쳐서 경남, 경북을 올라가게 되면 토양금 시간을 위반해 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면서 연설을 듣고 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메뚜기 이맛방만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즉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인부터 이 지역 감정을 유혹한 것이 너무 한스럽다. 그래서 절대로 동서 화합이 한번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누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입각해서 저도 정치인이 돼가지고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호남이 지금 집권당 이전의 전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 호남이 소외가 되고 낙후가 되고 또 차별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책임져야 할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지금은 그 후신 정당의 역할을 호남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묵은 그 감정을 털어내고 호남이 화해와 용서 또 포용의 정신을 먼저 좀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동의를 하시면서도 또 선거가 있게 된다든지 또는 다른 행사를 갖게 되게 되면 영원한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 협력이 되긴 해야 돼야 된다는 명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를 하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에서는 걸출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맹목적이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 나라의 정권교체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 바로 호남의 힘이었고 호남의 지혜였고 자세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생각과 행동도 좀 계승 발전을 시키고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호남이 더 큰 호남이 되고 호남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체 내지는 지혜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명명을 했던 세력들과 소위 TJP 연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가지고 이 땅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했고, 또 본인을 사형 선고를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사면 복권을 주장해 가지고 사면 복권을 실현시켰고,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제가 사정 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와 관련된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발동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말씀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신을 존경하고 김대중을 우리가 평가하고 기념한다 한다면 적어도 맹목적인 김대중 함자 석자만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과 가치와 행동을 우리가 지금 재현시켜서 개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경험해서 일화를 중심으로 느꼈던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보다도 더 역량이 컸다는 그런 어느 지점에서의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비난한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주화는 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이루게 한다는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을 주장했던 분들하고의 갈등 또는 반목, 질시 그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나라가 됐고 역사의 한 시점으로 거슬러가는 소재거리밖에 지금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를 부르짖었고 민주화를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의 허격한 기여를 했던 우리 호남에서 끝까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동서 갈등의 지점에 지금 연연해 가지고 지금도 그 굴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호남답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동서 갈등을 민주화냐 비민주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척을 쥐고 산다고 한다는 것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